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오전에 이제 미리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그 존 메가피 2020년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 100만 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과 터키 리라와 차트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이제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 보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이제 오전에 비트코인 이렇게 조정을 짧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짧게 받았고, 이 조정을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보시면 일단 직전 고점이었던 8,350달러를 넘어가 주면서 채널 상단부를요 터치를 했고, 이 모습이 보시면요, 이때도 똑같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직전 고점이었던 보시면 5,600달러를 넘어가고 채널 상단부는 넘지 못했죠. 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채널 상단을 넘어가지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지금도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면 20일 이평선, 지금 이제 20일로 고쳤어요.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여기 위에서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올라왔을 때 이 봉과 만나는 지점이 한 6월 3, 4일쯤 6월 3, 4일, 5일까지 그 언저리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만약에 빨리 만난다라고 하면 6월 3일날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때처럼요, 돌파한 이후에 다시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그래서 어제와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앞으로 6월 한 4일까지는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당분간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존 메가피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이 인터뷰 내용 굉장히 재밌는데, 혹시 이 인터뷰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플레이 시키진 않겠습니다. 제가 대신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길 바라고, 존 메가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이제 100만 달러가 될 거라는 거는 이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언제 될 거냐? 아마도 5년? 10년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을 가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100만 달러를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날짜를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제시했고, 2020년 12월 31일로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와서 자기 성기를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 예측 트래커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존 메가피가 예측한 부분, 그리고 보시면 팀 드래퍼가 예측한 부분으로 해서, 팀 드래퍼는 2022년까지 그 25만 달러 얘기를 했고요. 존 메가피는 2020년까지 100만 달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두 가지 계산법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최종 목표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만 달러를 목표를 두고, 이렇게 100만 달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빨간색 이 보시면 이 선으로 올라가주면 100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건데, 2017년도 말에는 이 빨간 선보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비쌌고요. 그래서 2017년 말에 존 메가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5,000달러를 예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017년도에 5,000달러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예상을 했고,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제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원래는 이제 50만 달러 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때는 2017년도가 5,000달러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모델로 사용을 했대요. 근데 비트코인이 더 빨리 올라갔다는 거예요. 2017년 더 빨리 올라갔고, 야 그러면
내가 이제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2020년에는 5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 왜냐면 이때 5천 달러 예상했는데 2만 달러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2020년 말에는 자기가 계산한 어떤 뭐 예측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계산한 그 모델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2020년 말에는 12월 30일에는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존 메가피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있죠. 실제 가격은 지금 8,664달러고 예측된 가격, 이 빨간색 그래프로 표현된 이 예측된 가격은 지금 이제 6만 달러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6만 달러. 그래서 지금은 이 예측 가격보다는 85% 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존 메가피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틀린다라고 하면 자기가 텔레비전에서 자기 공영 방송에서 자기 성기를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그 존 메가피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슨 근거로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상한 그 부분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돼야지 이 가격을 갈 수 있을까? 그냥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냐면, 그 터키 리라와 차트, 달러 차트 대 터키 리라와 차트를 보니까 이게 결국에 그 존 메가피가 이야기한 그 흐름대로 되려면 이 터키 리라와 달러와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비트코인이요, 그렇게 진행되어야지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위에 이 채널 그린 거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이 위에 있는, 이 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려볼게요. 여기요. 지금 이 부분 제가 다시 이제 그리기, 그래서 미리 이제 그려놓고 지우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 위에 이 부분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똑같은 높이로 그렸고요.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2020년 말까지요. 2020년 말까지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이 채널 안에서 지금 보시면 이번 2017년도 상승이 2013년도 상승보다 채널이 좀 더 낮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2020년 말에요. 2020년 말이 지금 이 수직선으로 제가 표현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얼마를 가야지 존 메가피가 이야기한 100만 달러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의 상단부 끝이 얼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21만 달러입니다. 약 21만 달러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와도 2020년 12월 31일에는 21만 달러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 채널을 넘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채널을 넘어가 줘야 되고, 이 채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때 경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터키 리라와 차트를 다시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터키 리라와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터키 리라와 차트의 전체 그림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고, 2008년도부터 이렇게 쭉 터키 리라의 가치는 쭉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점선으로 표현된 이 채널의 중심에서 중심 아래, 그러니까 하단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2018년도까지 거의 10년 동안 이 채널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채널에서 움직이다가 2018년도 5월 달에 이 채널을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슈팅이 나오면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채널까지. 그래서 아래 채널, 하단 채널의 높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위치를 좀 확대해서 보면, 제가 여기를 이제 빼보면요, 이 올라갔던 채널을 넘어갔던 이 자리를 빼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위치, 이 모습, 쌍봉을 찍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2만 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물론 터키 리라와 차트입니다. 2만 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2만 불 찍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뭐 11,000불, 만불, 그 다음에 뭐 8,400불, 그 다음에 7,400불, 그 다음에 6,000불에서 횡보하다가 푹 꺼졌죠. 푹 꺼져서 뭐 3,200불 찍고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좀 더 여기서 횡보했습니다.
좀 더 횡보하다가 이제 돌아 나갔고, 지금 터키 리라와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바로 반등, 거의 V자 반등을 했어요. 올라왔습니다. 외바닥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지금 한 이 정도 위치로 이제 보여요.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 이 정도 위치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체크를 했고,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 위치는 터키 리라로 본다라고 하면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예, 지금 움직였네요. 잠깐만요. 예.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면, 만약에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전고점 2만 달러까지 전고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요. 조정 받은 이후에 시간을 좀 한동안 보냅니다. 한동안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채널 상단부, 그러니까 지금 이 위 채널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 점선 위가 없다라고 보시면, 원래는 이제 이 아래 채널에서만 놀았던 거죠. 그래서 채널의 상단부까지 올라와 줍니다. 약간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돌파할 건지 맞고 떨어질 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그 위안화가 7위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파할지 안 할지 막 이렇게 하다가 채널을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면서 바로 이제 슈팅이 나와요. 슈팅이 나와서 똑같은 높이 채널만큼 상승을 해줍니다.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한번 해주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쌍봉 찍고 조정받고 있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2만 달러 찍고 조정받고, 전고점 갔다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 터치하고 올라와서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채널에 채널 상단부까지 터치해주고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받은 폭은 거의 채널 바닥에 닿진 않았지만 채널 바닥까지 조정을 받고, 현재 다시 채널 중심까지 올라와서 저항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이 조정받은 폭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때 고점부터요, 만약에 비트코인 2만 불이라고 하면요, 여기서부터 지금 비트코인 위치로 이제 보이는 이 위치까지 계산하면 일봉으로 187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채널에 고점까지 하면요 210봉이에요. 210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중반쯤이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짧아지겠죠. 뭐 210봉, 그래서 187, 210이고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지금 이 고점에서 현재 위치까지 508봉입니다. 508봉이고 187에 이제 200이었으니까 뭐 508봉이라고 하면 한 뭐 520봉, 220에서 540봉 사이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을 그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갔던 위치를요. 그러면 지금 위치부터 550봉을 하면 보니까 2020년 이제 12월 31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치가 제가 이제 수직선으로 표현한, 558봉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뭐 그 비율로 이제 계산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비슷하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터키 리라와 차트 이렇게 빠지고 현재 위치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고점 채널 상단까지 찍었던 이 값과 이 비율과요, 비트코인 이 비율이 같게 될 때 그때 이 값이 2020년 이제 12월쯤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존 메가피가 얘기했던 그 2020년 12월까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100만 불이 어디냐면 이 위 채널에 100만 불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거의 중심에서 약간 위에요. 중심 약간 위. 여기를 이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100만 불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존 메가피가 100만 불을 넘는다고 했으니까 뭐 100만 불 넘을 수도 있겠죠. 100만 불 넘어서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를 체크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 자리가 지금 100만 불 자리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뭐였죠? 터키 리라와 차트에서 움직인 것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여기서 전고점까지 올라가 주겠죠. 전고점까지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고 눌러줬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까지 올라갔죠. 올라갔고 채널 상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채널 상단 돌파하면서 그냥 슈팅 나왔죠. 지금 터키 리라와 차트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 모습을 제가 이제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다. 그리고 물론 이제 채널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터키 리라와 차트는 뭐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 100만 불짜리까지만 제가 그렸는데 이렇게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330만 불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 저는 뭘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터키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터키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제 채널 상단부에서 이렇게 환율이 변동성을 보였던 이 자리에서 채널을 돌파했다라는 건 결국에 터키 리라화가 시장에 풀리면서 터키 리라화의 차트가 터키 리라화가 급락을 했다. 달러 대비해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똑같이 지금 이건 이제 비트코인의 달러 차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진행이 되고, 여기서 경제 위기 상황이 와서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예를 들어 2020년 뭐 7월달, 8월달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 위기 상황이 온 이후에 그 경제 위기 상황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페드에서 양적 완화, 거기에 뭐 MMT론을 내놓으면서 돈을 무한정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 그때 여기서 이 분모에 있는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채널을 돌파해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존 메가피가 이야기한 이 채널을 넘어가서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존 메가피가 이야기한 부분처럼 진행이 되려고 하면, 저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긴 어렵다고 봐요. 결국에 터키와 같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차트가. 그러면 결국엔 달러를 그 안에 2020년 말 전에 어느 타이밍이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달러를 풀어내는, 그리고 이제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 원화도 이제 풀어내는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이 나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거는 이제 터키 리라와 차트의 움직임으로 이제 그려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금 차트와 우리가 원래 금 차트 1-1이 금 차트와 유사하게 진행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AI가 예상한 그림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그렸던 건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진행이 됐을 때 움직임이었고요. 만약에 금 차트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먼저 일단은 채널 전고점까지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지고 한 차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다시 이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채널 상단까지 터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서 뭐 쌍봉을 만들어주고 다시 조정을 거쳐요. 조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2만 달러나 3만 달러 뭐 근처까지 내려온 이후에 여기에서 다시 재차 반등을 해서 여기 이거 뭐 채널 중심에서 끝날지 아니면 4분의 1 지점까지 빠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 나가서요. 다시 뭐 저항을 받으면서 상승해 주겠죠. 그리고 채널 상단 부근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이제 다시 페드에서 뭐 정책 결정을 하면서 채널을 돌파하는, 어찌됐든 이 상승 채널의 이 상단부를 돌파하기 위해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돌파하는 일은 벌어지기 힘들다. 결국엔 달러의 가치가 급락이 나와줘야지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그려봤어요. 첫 번째 거는 아까 첫 번째 그린 거는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요. 아까 비트코인 차트를 그렸죠. 그래서 일단 전고점, 이거는 일단 터키 리라와 차트인데 이렇게 보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비트코인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전고점까지 가고 눌러주고 시간을 좀 보낸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에서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채널 넘어가서 슈팅 나오고 쌍봉 찍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렇게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그 1-1한처럼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존 메가피가 2020년 12월 31일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라고 하면 100만 달러를 가려고 하면 도저히 이 채널 안에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채널 상단부가 20만 달러이기 때문에 21만 달러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존 메가피는 이 부분을 예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 위기가 오고 달러를 풀어낸다라고 하면 달러를 무한히 거의 풀어내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풀어내면서 이 채널을 돌파하는 흐름을 예상해서 100만 달러를 계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피가 그 모델로 삼았다는 그거를 한번 저도 생각을 해서 그려봤어요. 예, 어디까지나 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이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테디 난님이 써주셨고요. 제가 이제 마진 거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손절한다는 표현에서 숏에 배팅을 하면 그 배팅이 하루 만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배팅 계약 조건을 리퀴디에이션 되지 않는 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보유 지속이 가능한 것 같네요. 숏 혹은 롱이라는 게 언제든 내가 샀을 때 대비해서 오르거나 내리면 그때 팔고 그럼 수익을 얻는 건가요? 예, 계약을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청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는 건데 청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을 받는 거고요. 손해를 본 상태에서 청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숏을 친 다음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면 손절이 되겠죠. 만약에 숏을 친 다음에 비트코인이 빠져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서 거기서 이제 이익 실현 청산을 하게 되면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만기일까지 끌고 가는 것이고 기준 만기일에 만기일 그 기준가로 정리가 돼서 청산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 만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YH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의 달러 차트에서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어 달성하면 XRP가 크게 폭등한 2017년 말 이후 처음 전환 포인트가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이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코인 포스트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거 일본어로 돼서 이제 번역을 누를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목전에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2017년 말 이때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2017년도 말보다 오히려 2017년도 이제 3월과 저는 흡사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2017년도 지금 3월과 저는 흡사하다. 12월보다는요. 이건 원래 보는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위치가요. 지금 이제 50이라고요. 50이라고 잠시만요. 50이라고 이제 200일로 나왔습니다.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리플 50이라고 이동평균선 이거를요 200일로 고쳐볼게요. 일단 200일이 지금 빨간색이고요. 50일이 초록색입니다. 그냥 색깔은 안 바꿀게요. 보시면 지금 50일 이 초록색 보시면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과 이 빨간색 200일 이평선이 지금 현재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2017년도 12월은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200일 그리고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미 50일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위에 있었고 물론 이때 잠깐 뭐 꼬여있긴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모습 5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골든크로스가 나는 모습은 이때와 더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17년도 3월과 더 흡사하다. 3월과 더 흡사하다. 그리고 차트 위치상으로도 12월보다는 이제 3월과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12월로 표현이 되는데 이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차트를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오히려 3월과 흡사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12월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김도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균님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잠시만요. 예. 금은동님이 이오스는 부동산이라고 써주셔서 이오스에 관한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 가격 상승의 요인은 결국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오스는 이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첫 번째 이제 BP가 되기 위한 자들의 스테이킹 물량. 21개의 BP는 투표권을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이오스를 스테이킹, 홀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BP들 그 홀딩하는 물량으로 이거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뎁 운영자들의 네트워크 확보. 이오스는 뎁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뎁을 원활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파워가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 파워는 이오스를 많이 스테이킹 시킬수록 네트워크의 할당량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부동산 뎁들은 그 땅에 있는 건물들이라고 했잖아요. 상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가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그 상가 주인이 이제 월세를 올립니다. 올려야 되니까 그 월세를 올린다는 게 결국에 많은 양의 이오스를 확보를 해야 된다. 대운영자들이 유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오스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오스 이거는 두 가지 조건에서 스테이킹 홀딩 물량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유통량은 적어지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결국에 진짜 유저가 그냥 투자자가 한번 해보는 재미삼아 해보는 그런 뎁이 아니라 진짜 유저들이 확보가 되는 그런 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ICO 기간이 길었지만 ICO 사상 최대 자본을 투자를 받았고 이오스 자체적으로 자금이 많아서 언제든 펌핑 시킬 수 있는 여력. ICO 끝이 불장이 아니라 하락장에 나와서 전고점이 29,000원은 상승장의 전고가 아닌 단순 상장 펌핑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전송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무료이고 실사용자가 쓰기에도 아주 편리하고 등등,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예상 가격을 써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저도 이제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오스. 왜냐면 이더리움 예전에 2017년도 초에 이더리움 10,000원 할 때 연말에 사람들이 야 이더리움 올해 연말에 한 70,000원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 70,000원만 가면 진짜 괜찮은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4월달, 5월달 넘어가면서 바로 이제 40만원 가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는 원화로는 이제 25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오스도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얘기할게요. 써줬으니까. 여러분 보이실 테니까, 30-4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물론 시장이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이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오스가 진짜 좋은 뎁이 나와서 그런 유저가 확보된다라고 하면 저런 BP들 스테이킹 물량 그리고 그런 뎁들의 유저 확보를 통해서 이오스 물량을 확보하면서 저는 이오스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CS튜브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자 방송을 보는 중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개인 공매도를 쉽게 해주려는 조치인 것 같은데요.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오늘 주식시장이 빠졌고, 일단 지금 이 기사 내용은 내달부터 개인끼리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예전에 일단 우리나라 공매도 좀 제발 없애달라 이야기할 때 없애주지도 않고, 야 기관들 니들만 공매도 하지 말고 우리도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줘라 할 때는 안 해주다가 지금 이제 공매도를 풀어줬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봤을 땐 하락에 이제 시작되는 이 타이밍에 공매도를 풀어준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에 야 이건 개인들한테 그 개인들이 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닌가 얘네들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시면요, 지금 증권거래세를 30일부터 주식 거래부터 인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탁원 지금 시스템 점검을 했고 5월 27일자 기사예요.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 30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적용을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벌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그 세금도 깎아주겠다. 들어와서 하라는 거죠. 들어와서 해라. 코넥스도 0.3에서 0.1로, 장외 주식시장도 0.3에서 0.25로 낮춰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또 기사 내용 주셨던 부분 보면 상장을 좀 더 쉽게 하는 그런 걸 또 이제 IPO를 상장
조건을 좀 낮춰서 쉽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지금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남아있게끔 만들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들한테 한번 펌핑 같은 이런 거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PO. 그래서 이런 IPO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정책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시장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도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정말 그거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피해가 저는 개인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들한테 야, 세금 깎아줄 테니까 니들 주식 팔지 말고 계속 주식해. 니들 이렇게 IPO 상장할 테니까 이런 막 펌핑도 하고 할 테니까 니들도 이런 거 한번 들어와서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진짜 완전 설거지 시키려고 하는 걸로 이제 보여요.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이제 오늘 뭐 코스피 차트 설명 따로 안 드리겠지만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거의 이제 2020포인트까지 아마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차트가 코스피 차트가 오늘 보시면 1.26% 빠졌어요. 1.26% 빠졌고, 거의 22포인트인가 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 저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증권사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기존 금융권들은 살아남기 힘들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로저버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사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 역할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들, 보험 뭐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런 거래소들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고객들을 뺏길 거라고 보고, 그 고객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니들 할인 서비스, 막 니들도 공매도 해봐. 거기에 또 이제 세금도 인하해주고, 야, 이런 IPO 이런 것도 해서 니들도 한번 펌핑 맛볼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붐이 일어나게 되면 증권사들이 굉장히 문 닫는 증권사가 이제 많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빠르게 대처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증권사들은 살아남겠지만, 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처럼요, 그렇지 않은 증권사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별이님이 몇 달 전부터 주식하라고 마케팅 전화 빗발치더니 이제는 개인 공매도까지 허용하면서 꼬리를 치고 있네요. 안 속아, 이렇게 해주셨고, 얼라이언스 님도 17년도에 비트 공매도를 작은 금액으로 몇 개월 했는데 세력들의 마른 수건 짜듯이 돈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주식으로 쪽박 차는 사람이 전보다 몇 배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죠. 그러다 점점 배팅 금액이 커지고 큰 돈이 들어가니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골로 간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해도 결국에 공매도에서 아래로 빠지는 그 하락 중간중간에 큰 반등이 나오는데, 공매도 하다 이제 그런 반등에 레버리지 써서 하다가 또 이제 깡통 되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이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기 힘들게 됐어요. 결국 이제 주식도 코인화 되는 거네요, 얘기를 해줬고, 생활속 달인님이, 오연희님이 저도 이제 이 기사 보고 헐했다. 정말 없는 돈을 짜내려고 이래저래 머리 쓰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악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악랄하게. 그리고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주식시장, 그 증권사에 있는 증권사 좀 젊은 직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시장에 이제 증권시장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최근에 이제 들어온, 한 10년 전에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2000포인트까지 지난번에 빠졌던 걸 가지고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진짜 공포가 어떤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진짜 공포가 어떤지. 그 서프라임 때 보시면 하루에 상한가, 하한가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 하루에 상한가 나오고 하한가 나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시장이 완전 변동성으로 미친 시장이 옵니다. 그 정도가 되고, 그 내재 변동성이라고 하는 그 IV가 거의 뭐 100에 달아야 되는, 그 변동성이 100에 달았다는 건 완전 사람들이 거의 뭐, 야, 이거는 뭐 올라간다에 배팅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지는 거고, 이 정도 빠졌으니까 또 여기서 야, 이제 500포인트까지 빠질 거야 라고 또 아래 배팅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이 변동성이 엄청 커지게 시장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뭐 다우 지수가 굉장히 낮은 지수에서 하루에 막 777인가 이렇게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새벽에 잠 못 자고 막 제가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잠 못 잤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시 이제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저는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예, 지금, 이제 CS 튜브님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챔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금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YH리님이 정부 암호화폐 다시 개입 시작, 이건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고, 채번님이 이제 금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아마 최근에 이제 영상 구독해 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 차트와 은 차트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온스당 1350달러를 넘어가 주면 그때 들어오셔도 된다 말씀드렸고, 일단은 보험 성격으로 은화를 일정 부분만 비중을 좀 적게 해서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물 은화를. 그리고 이게 실물이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하시면 왜냐면 매매할 때 사고 팔 때마다 이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일단은 그 저항 라인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거를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의견은 변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제 그 라인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그냥 보험 차원에서, 그러니까 금보다는 저는 이제 은화를 추천해 드렸어요. 메이플 은화. 그래서 메이플 은화를 추천해 드렸고, 메이플 은화를 일정 부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한 5% 이하 정도로 저는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KH 희망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8일 일부 영상을 보다가 투자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요. 저도 지인들에게 코인 투자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일단 3일님은 추천하지 말라고 했어요. 추천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고가라 물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 한번 크게 조정일 때 들어가라고 이제 권유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가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최근에 이제 또 비트코인이 이제 $10,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언제 들어가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다른 분 보기 전에 이제 추운 김파님이 달러 행화 환전해서 어디 돈 넣어 놓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이제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고, 다음으로 봉봉님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 알트 비중으로 60% 정도, 현금 40% 정도 보유하고 있고 20% 추가 매수를 들어갈 예정인데, 단타는 잘 못하기에 제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서 언제 들어가면 좋은지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다. 아니면 조정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했을 때 더 줍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미 메이저 알트 60% 있고 현금 40%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신 이유가, 이게 이제 현금 갖고 계신 게 중간에 올라올 때 정리를 하셔서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 비중을 갖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부터 이 비중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전 당연히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쌀 때도 안 샀는데, 쌀 때도 포트폴리오를 안 채웠는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KH 희망님도 마찬가지고요, 봉봉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매수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반토막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알트도 마찬가지고요. 알트도 언제든지 반토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 지금 50만원 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든지 반토막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30-40% 조정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각오를 해야 되고, 근데 이 각오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정받을 때 사고 싶다. 조정받을 때 사고 싶다라는 건 내가 손실은 보기 싫다는 겁니다. 손실은 보기 싫고 싸게 사고는 쉽고요. 그러면 내가 싸게 사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못 살 수도 있다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정을 받았을 때 사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나는 그냥 현금을 들고 기다리겠다, 이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그러니까 굉장히 쌀 때 제가 계속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안 사시거나 아니면 올라올 때 일정 부분 현금화를 했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채널 중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 들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털렸든지 매도를 계획적으로 했든지 간에 이 현금화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언제 다시 또 들어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현금화를 한 다음에 올라왔는데 이걸 추격해서 다시 살 거다라고 하면 그건 현금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홀딩 물량으로 두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현금화 했다는 거는 현금화 한 다음에 밑에서
밑에서 지금 싸게 매수하면 좋고, 매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나머지 물량이 올라가서 그 나머지 물량으로 돈을 번 걸로 이제 좋아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이걸 사게 되면 결국에 개수가 준 거잖아요. 왜냐면 밑에서 팔았다가 다시 위에서 사게 되면 개수만 줄어든 꼴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상승장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홀딩해서 쭉 끌고 간 것보다 오히려 수익이 많지 못하다. 그래서 항상 매도해서 현금화 하실 때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진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넘어가도 내가 그때 다시 이 돈을 여기 투입 안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2만 달러까지 막 올라가면 내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다시 막 뛰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현금화 하시면 안 되는 물량인 겁니다. 그건 홀딩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빠졌을 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그 물량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매도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100%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체 매매만 했고 현금화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고, 제가 이제 만약에 현금화를 일정 부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시총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일정 부분 지금부터는 뭐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 본인들이 직접 판단하셔야지, 이거를 제가 지금 매수하셔라, 매수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하실 때는 항상 각오하고 조정받을 각오하고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못 살 각오를 또 해야 된다. 못 살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요. 예, 제가 이제 물어보신 분이 지금 왜 로그 차트를 보느냐, 그리고 로그 차트 뭐가 다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차트 보는 거는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이거는 로그가 적용이 된 차트입니다. 로그가 적용이 된 차트인데, 로그는 당연히 이제 비율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달러에서 2달러 간 건 이제 100% 상승한 겁니다. 근데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도 딱 100%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비율로는 똑같다라는 거죠. 상승한 비율로는 100% 똑같고, 그 비율로 볼 때는 로그를 적용한다. 그렇지 않고 로그를 적용하지 않으면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재미나죠. 뭐가 재밌냐면, 지금 2017년도 고점이, 제가 로그를 적용했을 때 이 그림을 보니까 2017년도 이 고점도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이걸 빼고 본다라고 하면, 원래 잠깐만 이거를 지우면요, 이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안 되고 굉장히 고점처럼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윗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면 2017년도 이게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해서요 볼게요.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고점이 아까처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2017년도 고점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절대값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비율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로그를 적용해서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 차트 같은 경우는 로그를 거의 적용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로그 적용 안 해요. 로그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이제 범위 자체가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로그 적용 안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약간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금 사라린님까지 했고요. 사라린님 했고, 그 다음에 리플님이 해주신 내용 볼게요. 저의 포트폴리오는 리플 32, BK 28, 이더 20, 이오스 10, 비트 10인데, 포트폴리오가 저랑 거의 비슷하다. 일단 비슷합니다. 2년간 매수만 하다가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고, 이번 달부터 매수는 하지 않고 채굴을 원하는 조정시를 대비해서 장전 중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리플님 이 글을 왜 읽었냐면,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해 주셨던 분들, 봉봉님이라든가 또 KH 희망님이라든가 아마 다른 분들 그 전에 또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언제 매수하면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물론 이제 KH 희망님 다른 분 지인한테 추천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셨다고 했지만, 지금 리플님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플님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쌀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6,000달러 또는 6,000달러 미만에서 쌌잖아요. 굉장히 그 싼 영역에서 계속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분할로. 리플도 마찬가지로 쌀 때 계속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매수하다가 지금처럼 이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채널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를 멈추는 겁니다. 매수를 멈추고 오히려 현금을 만약 원화를 채굴하면 그 원화를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두고 있으면 굳이 내가 현금화, 지금 이 자리에서 현금화를 안 해도 일정 부분 현금화한 효과도 나오는 겁니다. 현금화한 효과가 나오죠. 왜냐면 내가 원화가 쌓이고 있으니까 현금화한 효과가 내 자산, 전체적인 자산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차피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지금이 싼 영역으로 보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 이런 알트코인들을 매도할 생각이 없고 그냥 홀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진 않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언제든지 30-40%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토막 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리플님이 굉장히 저는 잘하고 계신다. 일단 포트폴리오도 좋고, 포트폴리오 좋은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이 매도하고 계시는 이것도 쌀 때 지속적으로 분할로 매수를 쭉 하시고, 오히려 이제 고평가되니까 매수하다가 딱 매수를 멈추고 지금 현금 확보. 이렇게 되면 빠지면 땡큐예요. 빠지면 안 사고 있던 현금으로 추가적으로 사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4분의 1 지점에서 빠진다라고 하면 다시 싼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그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리플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예, 이렇게 모범 답안지를 딱 써주신 것 같아요. 예, 써주셨고, 다음으로 팡성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영상을 8개월 정도 이제 보셨대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국의 7위안까지 이 모든 게 어떤 세력들의 빅픽처인 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금융 세력이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려 나갈 것이고, 결국에 지금 자신들,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반미 친중을 하고 있는 국가들부터 수출을 하면서 인플레이션들을 일으키고, 그 나라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정화폐의 어떤 영향력을 잃게 만들고 암호화폐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만들고요. 어차피 친미, 일본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은 알아서 암호화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만약에 야 이제 암호화폐 니들도 도입해서 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어찌됐든 금융 세력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은 굳이 빡빡하게 할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서 정책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환율이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그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지금 터키 리라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도 우리나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위기에서,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위기의 정도는 어느 선택을 하느냐, 정책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정책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K골드님이 트론 차트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해줘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민님이 트레이딩 뷰에 차트를 이제 그려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 리플 달러 차트에서 이렇게 채널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이렇게 4등분을 해주셨어요. 4등분을 해주셨고, 지금 이 리플의 위치가 여기서 다시 만약에 이게 하단 채널, 상단 채널이라고 하면 채널의 중심에서 하단으로 갈지 상단으로 갈지 그 부분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채널 중심 맞고 떨어졌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심 맞고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중심 맞고 다시 조정, 4분의 1에서 딱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돌파할 거냐, 다시 조정을 받을 거냐. 물론 다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돌파할 거라고 봐요.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굉장히 차트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차트를 공유해 주셔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야미님이 써주신 차트를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푸른 하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 같이 계시고 좋은 걸로 힘이 되어주시는 같은 우리 해밀리
주민분들께 감사하고요. 얼굴은 못 뵈었지만 가족 같은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예,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고 진짜 만나면 가족 같은 느낌 들 거예요. 예. 방송 초기부터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시기가 정말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가족들에게도 이제 미안한 때였어요.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서 조금씩 힘듦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년간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은행에 두고 5년 이상 투자할 돈을 계속 조금씩 사모으고 비트이더, 비케, 리플, 이클, 이오스, 리플의 80%, 기대 코인의 15%, 자펌 코인의 5% 포트폴리오 미리 짜두고 알려주신 대로 4분의 3짜리에서 분할 매도하고 비토와 바꿔주려고 합니다. 지금 푸른 하늘님하고 리플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 진짜 큰 수익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수라든가 매도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매수에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너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막 지난번 4,200달러, 뭐 5,400달러, 5,600달러 이런 데서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 생각에 단기적인 어떤 시황에 너무 이제 얽매이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잃기 싫은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거여서 조금 더 잃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제가 내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먹을 때 어차피 진짜 진탕 먹을 건데 진탕 먹으려면 조금씩 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시장에 참여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수익도 더 잘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여윳돈을 항상 은행에 2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마음도 진짜 편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레버리지 써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레버리지 비중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그 레버리지 비중부터 만약 수익이 올라왔을 때 저는 일정 부분 줄여줘라. 왜냐면 레버리지 쓰다가 여기서 조금만 또 조정받으면 그 레버리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유 자금을 항상 두고 저는 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해밀리 여러분들도 굉장히 100%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아마 100%는 저는 대출이라든가 레버리지를 좀 쓰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은 많은 손실을 다 회복하고 이익이 순간이 되었네요. 참 기뻤어요. 와이프도 기뻐하고요. 많은 가르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저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있고 그냥 같이 배우면서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이 되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것은 욕심을 조금씩 버리게 되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더 투입은 안 할 수 있는 그 마음,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무리하게 투자해서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지 말자는 그 마음, 그리고 진짜 마음의 어떤 평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그리고 요즘은 주위에 힘든 분들 찾아서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버도 좋긴 한데 수익이 생기면 조금씩 코인 매도해서 고생한 가족들의 소박한 소원들을 들어준답니다. 굉장히 진짜 그 리플님도 그렇고 프로나님도 모범 답안 같아요. 더 큰 수익도 좋지만 약간의 수익이 줄어든다 해도 코인을 하는 시간들이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큰 하락장을 견디고 나서 많이 철들었죠. 이런 변화를 주신 이 방송에 감사하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원하는 게 건전한 어떤 투자 문화를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제 어떤 생각인데 제 그 목표를 이렇게대로 어떻게 보면 푸르나님이 하고 계셔서 너무 저도 이제 감사하고 아마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거두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감사글은 항상 마음에서 쓰지만 글을 못 쓴 편이라 주저하다가 이렇게 몇 자 남깁니다. 그래서 글도 이제 굉장히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 이렇게 축복 잘 나누면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굉장히 일단 지금 푸르하늘님 그리고 리플님 다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도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진짜 제가 여러분들 원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 뿌듯하네요. 진짜 뿌듯하고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박상현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오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져서 이제 어제 송기봉님이 지난번에 이제 트론 관련돼서 글 써주셨던 분 박상현님 그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박상현님이 오늘 써주셨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송기봉님이 이제 트론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의 망상소설을 아직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요즘 댓글은 못 달고 있지만 H채널은 한 편도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좌우창펑이 이끄는 바이낸스 그리고 트론과 리플은 모종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창펑 뒤에는 금권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뇌피셜이에요. 얘기해 주셨고, 사진을 주셨는데 사진 속의 손의 모양이 일루미너티 상징이래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이거 봤더니 지금 이 모양, 좀 특이한 모양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모양이 일루미너스 상징인지는 몰랐는데 일루미너스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여러 명이 뭐 좌우장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장펑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뭐 일루미너티 상징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일루미너티 어떤 그 세력과 연관이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낸스는 2017년 7월에 만들어진 신생 거래소였습니다. 그럼 바이낸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거래소가 되었죠.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많은 코인들을 상장시키고 그 많은 보안 시스템과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자오가 아무리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서 돈을 많이 벌었더지만 배후 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란 게 제 생각입니다. 바이낸스는 이후 유럽 시장에 대한 가능성, 중국의 제재를 피해 본사를 몰타로 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저스틴은 상당한 지지를 보냅니다. 널 항상 지지해. 곧 트론도 따라갈게. 막 이러면서 하트 뿡뿡 날리죠. 바이낸스는 몰타뿐 아니라 대만, 일본 등으로 분산 진출합니다. 저스틴과 자오는 친한 사이로 유명합니다. 지난 2년간 그들의 행보를 보면 그냥 친분이 아니라 뭔가 동일한 목표를 수행하는 파트너 관계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이낸스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브렉시트 화두로 영국과 유럽이 이슈가 되자 올해 초 유로와 파운드화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를 가장 먼저 오픈하고 유럽 공략의 포문을 엽니다. 또한 자체 거래 바이낸스 코인으로 메인넷을 하고 런치패드를 오픈하여 IO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런치패드에 상장만 되면 떡상은 당연지사. 바이낸스 런치패드 1호를 통해 대대적으로 상장된 코인이 그 유명한 BTT죠. BTT는 저스틴의 트론이 맡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병기이기도 하고, BTT 런치패드 상장은 자오와 저스틴의 합작품, 세력들의 지원이다. BTT는 트론을 강력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줄 인피니티 스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 코인은 2017년에 ICO를 했으며 지금 엄청난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세력이 지원하는 거래소라면 BNB 역시 세력들의 코인. 작년 말 바이낸스는 리플을 기축거래 통화로 쓰기 위해서 리플 마켓을 오픈해서 트론을 첫 거래 코인으로 리플 마켓에 상장을 했다. 자오와 저스틴의 트위터를 보면 항상 이슈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주고받고 하거나 서로 쓰담쓰담 하는 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자오와 저스틴은 항상 리플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 이들도 결국에 리플이 금융세력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들이 리플을 어떻게 보면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트론과 바이낸스 자오장펑이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뭔가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죠. 자오와 저스틴의 의심스러운 행보들, 그리고 리플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보고 있자면 세력들의 그림이 뇌피셜로 그려집니다. 비트코인은 금, 리플은 달러, 트론은 인터넷 가상 통화,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은 거래소 기축 통화, 암호화폐가 피아트 머니를 밀어내고 주류 통화가 된다면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NB는 이 은행에서 여러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기축 코인이 될 수 있죠. 아까 이제 우리 증권사들, 아마 위기를 겪게 될 이제 증권사들, 그리고 위기를 겪게 될 기존 은행들 중에 이 부분에서 이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존 이제 암호화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다 흡수가 될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설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거도 있고 실제 이렇게 그들이 그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돈이 그렇게 이제 오고 갔잖아요. BTT 인수하고. 이건 실제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TT 상장을 하고요. 바이낸스에.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1편 써주셨던 건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박상현 님이, 좀 보시라고 오늘 영상 이렇게 밑에 1편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이 1편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송기봉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소설 너무 짜릿하게 읽어보았고 아예 이제 카피 떠서 보관 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글들, 댓글 중에 저도 이제 그렇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메모장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주신 글 중에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왜냐면 댓글을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복사해서 저도 제목 달고 다 붙여넣기 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제 송기봉님이 며칠 전부터 트론 이렇게 좋게 보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이더리움은 5월 15일 이후 상승률이 높아 승부르기 상태이고, 실제 트론은 5월 27일 저항대를 돌파한 종목으로 향후 무한히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많은 덱보다는 실제 사용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경우에 트론은 유저가 뽑은 최고의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한 사업과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BTT 그 토렌토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게임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또 트론과 리플이 어떤 연관성을 또 보일 거라고도 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굉장히 오늘 또 좀 재밌는 얘기들과 제가 또 읽으면서 흐뭇한 그런 여러분들 댓글들 보면서 저도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전하게 투자해 주시고 돈도 이제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패밀리 여러분들.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 뭐 정보, 또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댓글 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